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연속된 조정 흐름들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반등에 좀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수는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코스피가 2,9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주주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재명 노믹스, 이재노믹스의 어떤 이제 수혜주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상법 개정안에 따른 수혜 산업들, 증권주나 지주사 같은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고, 지주사나 또는 증권주들 이런 종목들이 없다면 사실상 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중소형주 쪽에서도 이제노믹스의 어떤 정책주들, 지역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남북 경협주, 신재생 에너지 등등 이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주 중심으로만 수급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수는 많이 상승을 하지만 소외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법은 이 안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했었던 이런 정책주들이나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일부 좀 조정을 보일 때 수급이 이탈을 하면서 기존에 못 갔던 쪽으로, 기존에 좀 안 갔던 종목 쪽으로 다시 또 이동하는 현상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서 애경케미칼도 오늘 장중에 한때 뭐 6%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이 됐죠. 사실 이 2차 전지를 크게 놓고 보면 이 2차 전지 안에는 리튬도 있고,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있고요. 애경케미칼이 속해 있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도 있죠. 뭐 미드니켈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 산업들이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즉 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분야라고 보면, 사실 뭐 전고체나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는 거다. 뭔가 이슈가 발생이 되고 기대감이 형성이 됐을 때 폭발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어떤 시세 차익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리튬 배터리보다는 전고체나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시세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됐을 때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이재명 어떤 정책주로 편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다만 수많은 공약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이죠. 그리고 뭐 지역화폐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먼저 빨리 부각된 거고, 향후에 이 배터리 관련 산업들도 시장에서 다시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배터리 산업은 전고체 배터리, 미드니켈,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의 R&D 이 부분들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에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정부 정책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트륨 배터리가 됐던 어떤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됐던 뭐 같이 나오겠죠. 이 부분에 구체적인 어떤 발언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관심은 이 배터리 관련주들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로 쏠림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정책주에 포함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결국에 정책주들이 좀 쉬어갈 때 여기서 나온 어떤 수급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제 정책주,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제 이슈가 좀 나와서 최근에 어떤 이제 흐름들을 같이 좀 편승해서 가져갈지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존에 못 갔던 쪽으로 소외주들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그때 그동안 어떤 지수 상승 이 부분들 여기에서 좀 서름,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는 이 서름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어떤 나트륨 배터리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 이건 이제 리스타드 에너지라는 곳에서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청록색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보시면 2026년부터 시장이 개화를 해서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애경 케미칼이 만드는 하드카본 음극재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 애경 케미칼의 제품을 셀 업체에서 많이 좀 써줘야겠죠.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 결국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나 이런 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트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애경 케미칼의 하드카본 음극재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지 또는 공급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잘 나오는지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나트륨 배터리의 하드카본 음극재의 음극재, 고성능 하드카본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의 쿠레라이가 있겠고 한국의 애경 케미칼이 있죠. 물론 중국도 생산은 하지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쿠레라이나 한국의 애경 케미칼이 고성능 하드카본 음극재를 만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거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달 이때는 기존보다 좀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선보인다라고 하거든요. 하드카본 음극재 기존 버전보다 좀 더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11월 달에 선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올 한 해 하반기에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수급을 보게 되면 애경 케미칼 오늘 투신, 보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딱히 외국인이 모아가는 종목도 아니고 기관도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한 번씩 20%씩 또는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세를 나타내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따로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주체가 어떤 주가를 움직일 때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편승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이제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투신이 많이 산다, 연기금이 많이 산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따로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좋죠.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고 애경 케미칼이 지난 이제 2023년에 고점 찍고 계속 한 2, 3년 정도죠. 한 2, 3년 정도 횟수로 2, 3년 정도를 하락 추세였는데 이걸 벗어났습니다. 추세 전환을 한 거죠. 추세 전환을 성공을 한 거고 그러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의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은 이런 이제 파동들을 잘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현재 애경 케미칼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이 우상향 추세를 잘 견지를 하고 있고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현재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한 11,500원, 600원대에 저항대를 두고 힘을 모아가는 방식 이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점과 고점이 꾸준히 높아지는 이런 이제 상승 추세로의 흐름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전에 이제 애경 케미칼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이 13,000원대에서 한 15,000원대 사이 이 구간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었는데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13,000원, 15,000원에서 1년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제 주가가 깨졌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이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현재는 이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에는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상단을 막아놓고 힘을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힘을 응축하는 이런 형태 속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10,000원대 전후 구간이 추세선 하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오고 중간에 돌릴 수도 있겠죠. 현재는 10,000원대까지 요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은 한 10,000원대 전후로 볼 수가 있겠고 상승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없고 상승할 때 거래량 터지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없고 이렇게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 가야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걸 한 번에 만회시켜버리는 장대 양봉이 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15일 정도 계속 빠지잖아요. 뭐 중간에 반등 나오고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는데 양봉 하나로 한 방에 만회를 해버렸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없어야 반등할 때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조정은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 이제 저점을 어디서 찍느냐 요걸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10,000원까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최소 5일선 위로는 올라가야죠.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현재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최소 5일선 위로는 종가가 형성이 돼야 이 단기적인 조정이 마무리되고 방향을 전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5일선을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뭐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단기 조정 국면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주가가 빠진다면 한 10,000원대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 올라간다면 한 11,500원대 전후 이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뭔가 여기서 힘을 쫙 모으고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시점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전과 같은 강한 시세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가 있지 않을까. 반대로 10,000원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의 지지 여부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애경케미칼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금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을 새롭게 좀 시작을 했는데 그날 시황이나 뭐 실시간 뉴스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뭐 마감 시황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주정그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좀 상승 파동 나온 종목들만 추려서 보게 되면 DSC 인베스트먼트고요. 지난 이제 6월 2일이죠. 6월 2일 날 오후 3시 7분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날 오후 3시 7분에 올려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기준가 7,000원에 올려드렸고 이후에 상승하면서 기준가 대비 약 한 21% 정도 상승 파동들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올려드렸던 핑거스토리라는 종목 역시나 이제 6월 2일 날 오후 3시 17분에 올려드렸던 핑거스토리 기준가 2,695원이죠. 바로 이날입니다. 6월 2일 2,695원에 올려드렸었는데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날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까지 보여주면서 기준가 대비 약 한 33% 정도 상승 파동 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려드린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 신호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뜨는 종목들만 뽑아서 하루에 뭐 많아야 한두 개 없을 때도 많고요. 물론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100% 다 수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두 개로 압축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 좀 선호는 하지만 종목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원칙 없는 어떤 매매나 이런 것들로 손실이 좀 반복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텔레그램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